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이 혼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마이스쿨과 최초로 유료로 포럼 방식의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억지로 잡아섰습니다. 또다시 모시기 어려우니까 오늘 경인담도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 미래 시나리오,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 각 영역마다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부문을 주로 맡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위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기회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예. 사실 코로나19 이전보다 국제적인 불협화음 또는 공조 시스템의 붕괴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건 이제 뭐 너무 뻔한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속도가 코로나19 전에는 사실 이게 해결될 기미도 있었습니다. 뭐 관세에 대해서 1차 합의를 도출했다든지 네. 뭐 이러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다가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의 리더십들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워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지금 뭔가 필요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부터 뭔가 얻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봉합될 뻔했던 게 지금 더 오히려 첨예하게 가속되고 있고요. 유럽 역시도 이런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후에 자신들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적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위기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기회 요인이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돈이 나올 유일한 곳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은 공공 부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공공 부분이 이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창업 활성화의 그 어느 때보다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창업이 크게 달라진 걸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옛날에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느냐? 마마론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죠? 어머니한테 빌리는 론, 마마론, 예. 파더론, 마마론 이게 엄마 필요했었군요. 카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카드가 아니라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혔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창업한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선뜻 야, 너 그 위험하게 취업하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국가가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할 때 내 돈 들여서 창업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네. 이렇게 천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얻을 때도 국가 사이트들을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자금을 얻을 때도 국가 사이트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기술이 없는데 기술은 어디서 날 수 있나요? 하면 대덕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국책연구원들의 연구물들을 우리가 또 기술 사업화하는 프로세스를 많이 국가가 하나하나 지금 구비해왔고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표현 마지막으로 하고 제는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야말로 100세 시대예요. 여기 뭐 학교에 계신 분, 굴지의 금융사에 계신 분, 굴지의 대기업에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 100세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 다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는 내가 언제 이용할지도 모르니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명확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위협과 또 기회가 있을지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호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디지털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네. 이재호입니다. 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회 요인이 많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다양한 기술적 경험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화상회의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뭐 좀 더 이제 분야를 넓혀보자면 화상 회의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를 다 온라인 디바이스 기반으로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가능하구나.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투자가 들어오고 관심이 들어오고 또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이런 것 이렇게 말했던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속화된 그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경기의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기술 맞습니다. 관점에서도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위험 요인도 있을까요? 이제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기술의 발전하면은 이제 그 반대급부에서 좀 우려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감시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데이터들이 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묻힐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은 분명히 이 이슈가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앞으로 기술 사회로 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데이터 경제로의 이전 그런 관점에서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안에 해당하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네. 딱 떠오르는 그 문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지만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쳐야겠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의 이 수용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 경제로의 이전 속도 그런 관점에서 또 나름의 또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위험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과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과제가 앞에 같습니다. 놓여져 예, 예. 있겠다. 네, 콕 집어서 잘 지적해 주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어요. 산업 관점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영역입니다. 산업이라면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산업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뭐 다 모든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 산업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위협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글로벌화 추세의 강화. 역글로벌화 추세의 강화. 네. 그러니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뭐 4, 50년간의 역사 동안 산업들이 이제 분업화돼서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산업이 진화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분업 구조가 위험한지를 각 국가들이 인식을 하기 깨달은 시작했고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나의 역할만 하고 저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또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공조가 안 될 때가 있구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그냥 그 효율만을 가지고 구조화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부분이죠. 이제 효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분업을 했다면은 이제는 효율 말고 다른 영역의 가치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왔는데, 그죠? 도메스틱 밸류체인이 아닌 글로벌 밸류체인화 했는데 효율성 아닌 다른 가치가 생기면서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그 위험 요인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산업이라는 영역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기회들이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네, 뭐 산업마다 다 기회는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이제 통칭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과 좀 반대되는 얘기로 그 저는 신뢰와 혁신 어떻게 보면 캐캐 묵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신뢰와 혁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신뢰에 관해서 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의 발생지가 어디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어떤 진출을 할 때 어떤 노사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어떻게 보면 중국 정책적 거버넌스라든지 어떤 정부의 구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려가 더 커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선진 기업들이 중국의
그 어떤 브랜치 혹은 생산 기지를 진출시킨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려와야 된다. 이런 어떤 불신적인 부분에서 또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효율이나 뭐 효과 측면이 아니라 이런 그 사회 전반의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와 뭐 제조업 특히 제조업 영역에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다른 다양한 그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포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 측면에서 어떤 혁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K 방역해서 우리나라가 뭐 정보 투명성이나 국가적인 거버넌스가 아주 혁신적이고 어떤 공정하고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가적 이미지가 그랬다면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이런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조금 더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네, 산업 관점에서의 다양한 위협과 기회 정말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일남님. 예. 아니 근데 산업 기술 뭐 정책 다 들었는데 저도 경일남의 누구보다 애청자로서 아니 경제도 좀 전망을 해주세요. 저는 매주 우리 그래도 경할문 한마디 여러분들 해주세요. 찾아뵈니까 그래도 해주십시오. 예, 저도 그럼 짧게 마치 짠 것처럼 네. 키워드 중심으로 네. 한마디로 짧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짧게 예. 해주세요. 네,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2021년 이탈한다. 말 그대로 비가 한번 오면 비 오는 때에 따른 어떤 번잡함,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하늘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2020년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되겠지만 2021년에는 어쨌든 반등하는 흐름이 있다. 그 반등하는 흐름 속에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 속에 어떤 지금 산업적, 정책적 그리고 또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유망한 영역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 말 그대로 저점을 찍었으면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기회들이 상당히 있겠다.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탈점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뭐 위험 요인도 말씀을 드려볼까요? 더 짧게 해주시면 네. 위험 요인 하면은 저는 가장 강하게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 회복 속도가 이제 저점을 찍고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는 그 속도 자체가 너무나 더디겠다. 그런 관점에서 고용의 충격도 벗어나기가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겠다 하는 그런 우려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진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미래 시나리오 2021 저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우리 경할문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변화에 투자하라. 변화에 투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변화가 어떻게 그러는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이라는 관점, 또 여러 기술적, 정책적, 산업적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어떤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렵게 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거 뭐 없어요? 경할못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